네, 저도 이제 신화 방송을 가끔 보는데요. 이제 매회 이제 보면서 점점 더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그 지난 방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부터 해주시죠. 네, 그 신화방송은 매주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테마로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는 게스트를 초대하는 게스트 채널이었습니다. 이제 게스트로는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슈퍼주니어가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말 대표적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신화와 또 지금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슈퍼주니어가 함께 만난다는 거. 그래서 신구의 아이돌이 함께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재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가장 문화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열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한류를 이끌고 있는 슈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슈퍼주니어가 이런 어떤 기내에서 이렇게 세계 투어를 하면서 각기의 나라마다 이렇게 퀴즈를 푼다는 그런 컨셉은 상당히 시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때까지 신화 방송이 좀 코믹하게 하다 보니까 주로 수다라든가 이제 몸으로 하는 게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투어를 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컨셉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예능의 교양의 분위기까지 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화방송은 매주 하나의 장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방송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최근에 보신 방송 중에는 어떤 장르가 가장 재밌으셨어요? 네, 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프로그램은 좀 진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했던 그 슈퍼주니어 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요새 문화의 가장 큰 중심에는 이제 국내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양산하는 것이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의 기획 단계부터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예능 프로그램은 다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미 게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슈퍼주니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세계 투어를 하면서 뭔가 그 나라의 언어를 보여준다거나 또 이제 요새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가고 있어서요. 뭐 이제 퀴즈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뭐 이제 중국어, 뭐 일본어 넘어서서 예를 들어 뭐 호주라든가 이집트의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팬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을 상대로 하는 데는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아이돌 그룹의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에는 소비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돌 하면 그 당시에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뭐 우리가 우스개로 중년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럴 정도로 뭔가 잊혀져 가고 그룹 자체도 해체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적인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였다면 이렇게 이제 신화라는 그룹이 여전히 건재하고 뭐 활동을 같이 하진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거기에 이제 슈퍼주니어가 나옴으로써 어떤 역사도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돌이 우리나라도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화 방송 그 전원 멤버가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신화 팬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한계점으로 또 지적되고 있는 게 그 외에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연령층, 즉 타겟층들이 이게 제대로 이제 그 겨냥하고 있는지가 또 문제점으로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다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화 방송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화 팬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방송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요새 문학의 또 하나의 핫한 트렌드가 90년대 문화의 어떤 열풍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90년대 문화의 열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대, 20대가 이제 30대가 되어서 뭔가 복고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90년대라는 그 시대의 특수성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런 두 가지 감성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콘텐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화라는 그룹도 그 90년대 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요 넘나드는 그 과도기적인 그래서 그 두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제작진들도 고민하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리메이크라고 하죠. 우리가 가족 오락관이라든가 뭐 사극의 장희빈이라든가 이제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또 뭐 최근에는 좀도둑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금의 트렌드를 아우르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아우르는 그런 제작진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제가 80년대 문화를 소비했던 사람인데도 뭐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소위 캐릭터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캐릭터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화방송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멤버들이 좀 캐릭터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그 캐릭터라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이 캐릭터라는 건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이런 큰 컨셉만 있고 대본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멤버 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본 시청자들이 아, 뭔가 쟤는 저런 분위기야라고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사리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주 시청률이 높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1, 2년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치고요. 사실 시청률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신화 방송은 오히려 빨리 잡았다. 그 이유는 뭔가 멤버들 간에 그래도 14년에 그런 이제 끈끈한 우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 개인의 캐릭터들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단지 역시 그러다 보니 어떤 관계들의 캐릭터, 그러니까 뭐 뭔가 누구는 뭐 갑이고 을이고 뭐 이런 관계들의 캐릭터는 아직까지 좀 어수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캐릭터라는 게 뭐 그 출연자 본인이 자기가 뭐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제 호응을 통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요. 뭐 아직까지 뭐 신화 방송에서 그렇게 뚜렷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상적인 캐릭터는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향후에 그런 그 특정 캐릭터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 멤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캐릭터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새 좀 두드러지는 것이 그 에릭 씨와 그리고 그 혜성 씨 간의 어떤 양자 대결. 그래서 동갑내기지만 뭔가 물과 기름이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앤디 씨가 그 좀디라고 하는 예, 그런 걸로 상당히 그 시청자들로부터 또 호칭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또 멤버들은 좀 다소 아직은 무언가 어떻게 캐릭터를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우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잡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앞으로의 그런 그의 발전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 개그맨 장동혁 씨가 신화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개그맨 장동혁 씨랑 신화 멤버들 간의 조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신화 방송이 다양한 테마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기력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또 장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장동혁 씨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신화들의 어떤 기본 컨셉이 리얼 버라이어티다 보니까 아무리 연기를 해도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사실은 상당히 어수선해서 이게 정말 연기인가? 이게 장르가 좀 차별화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장동혁 씨가 상당히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게중심을 잡고 잘 조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닌 뭔가 어떤 새로운 컨셉을 잡을 때 뭔가 관련자가 약간의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컨셉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신화방송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신화방송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화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능이고 예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커스가 뭐 다양한 테마를 다루더라도 역시 코믹과 웃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이런 이제 코믹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반복되는 구성 때문에 식상해지고 뻔해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대사라든가 아니면 멤버들 간 혹은 또 뭐 게스트 간 이런 간들의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인 편집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로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새는 상당히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큐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것들을 흡수하여서 사실 따뜻한 웃음이라고 하는 이제 감동의 코드를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방송이 상당히 횟수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그런 영역에도 한 번쯤 시도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제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좀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느꼈던 것은 신화 방송은 상당히 다각적인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테마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청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다른 타 방송들과의 진짜 변별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화 방송이 가장 갖는 강점이 무엇일까 할 때 앞서 언급했지만 신화라는 아이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90년대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인정했을 때 뭔가 20대, 30대가 된 그들에게는 과거를 추억하고 또 그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아날로그, 그러니까 복고와 그런 최신의 어떤 디지털 같은 그런 두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복고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신화만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달콤살벌한 TV 이야기에서는 김현수 교수님과 함께 신화 방송에 대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그 장단점과 그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화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한테 추천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그래서 좀 큰 웃음을 웃었던 그런 장면 하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와 신화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 설정에서요. 기내에서 상품을 걸고 각 나라마다 이런 어떤 퀴즈를 풀어보는 그런 장면 중에 이제 명품 시계를 걸고 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명품 시계를 걸고 했던 퀴즈 장면 함께 보고 더 이야기 나눠